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.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. 이게 듣기엔 정말 짧은 한 글자인데 감정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.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요. 이 호칭 문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, 그 문화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상처,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번 미션은 이 복잡한 문제를 같이 한번 파헤쳐보고 좀 실질적인 이해와 관점을 얻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도대체 왜 야, 이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질까요? 네, 그게 한국 문화에서는요, 특히 가족 관계에서 호칭이라는 게 그냥 부르는 이름 그 이상이거든요. 자료들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존중이나 친밀감, 심지어는 그 관계 안에서의 미묘한 힘의 역학 같은 것까지 다 담겨 있어요. 예전에 어른들한테 님자 꼭 붙이고 했던 것처럼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야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좀 격식이 없다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. 그 존중의 어떤 기본적인 규범 자체를 깨트리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그냥 무례하다 이 수준이 아닌 거죠. 특히 이제 시어른이 그렇게 부를 때 자료에서 많은 며느리들이 엄청난 무시를 당하는 느낌, 불쾌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해요. 저도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들 보면 이게 정말 개인적인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더라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 야라는 호칭이 있잖아요. 예전에 쓰던 아가라던가 새아가 같은 그런 호칭하고도 또 달라요. 그런 호칭들도 사실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 구성원으로는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는 있었잖아요. 아, 그렇죠. 최소한의 어떤 관계 설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. 네. 근데 자료들을 보면 이 야는 그런 최소한의 유대감마저 그냥 없애버리고 며느리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완전히 아랫사람, 심지어는 그냥 대상으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극단적인 위계의식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요. 국립국어원 해석도 그렇더라고요. 손윗 사람이라도 이건 좀 지나치다. 이렇게요. 와, 듣기만 해도 좀 심리적으로 타격이 정말 크겠는데요.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건데 거기서 내 존재감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성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? 이게 그냥 기분 나쁜 걸 넘어서서 분노나 굴욕감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. 정확해요. 자존감에 정말 직접적인 상처를 주는 거죠. 그리고 이게 한번 시작되면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관계는 악화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많은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남편의 역할이에요. 남편이 여기서 방관하거나 혹은 어머니 편만 들거나 하면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. 아, 그게 결국 고부 갈등이 부부관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군요. 네,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. 사실 남편이 아내의 어떤 방패막이랄까? 옹호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럼 이런 힘든 상황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직접적으로 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좀 위험 부담이 크죠. 그래서 자료들도 좀 더 신중한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어머니 요즘은 이름으로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라든지 아니면 제가 야라고 불리는 게 조금 마음이 어려워요.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. 아, 돌려서 말하는 거군요. 요즘 추세를 언급하거나 내 감정을 좀 정중하게 표현하거나. 네, 핵심은 그거예요. 현명한 소통 전략. 어떤 자료에는 표 같은 걸로 피해야 할 말, 효과적인 소통법 이런 예시들도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역시 남편의 역할입니다. 아내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걸 어머니께 오해 없이 잘 전달하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야 해요. 부부가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한 팀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 네,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주목할 만한 점은요.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? 아니면 그냥 한 집안의 문제?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국립국어원이나 여성가족부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이 호칭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
뭐 이름을 부르거나 아이 이름을 넣어서 엄마, 아빠 이런 식으로 좀 더 평등하고 간결한 호칭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건 이 문제가 그냥 개인의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뜻이죠. 네, 더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려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공식적인 공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지지 기반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. 그렇겠네요.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위안도 되고. 네. 그리고 또 자료들에서 언급되는 게 가족 상담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외부 지원의 역할인데요.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대처 전력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라고 부르는 이 문제는 단순한 말 한마디의 무례함을 넘어서는 거네요. 존중에 대한 우리 문화의 깊은 기대치, 또 가족 안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, 그리고 평등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치,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정말 섬세한 소통 기술이 필요하고 배우자의 확고한 지지가 필수적이고요. 또 더 넓게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읽는 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위계 질서와 좀 더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적인 가치 사이의 어떤 긴장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. 네,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오늘 다룬 특정 호칭 문제를 좀 넘어서서요. 우리 가족 안에서 특히 세대 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말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존재 자체,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율성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